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모듈에서 벡터, 팩터, 매트릭스, 어레이,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 이런 것들 배웠는데요. 그런 것들의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보는 거니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V라는 이름으로 벡터를 만드는데 시퀀스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시퀀스 함수는 시퀀스 1에서 10까지 이러면은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요소를 가진 벡터를 만들어 주죠. 근데 두 칸씩 띄어가면서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명령을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괄호를 치면 벡터를 만들면서 만든 결과까지 보여주죠. 컨트롤 엔터를 쳤더니 13579 이렇게 5개짜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데이터 갖고 작업을 하다 보면 5개의 숫자 가지고 벡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5개 전체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는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요소만 골라서 작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구조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 한 요소 또는 내가 원하는 몇 개의 요소만 선택하는 그 방법, 그러려면 각 요소마다 번호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게 인덱싱입니다. 인덱스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저 벡터 중에서 세 번째 거, 그러니까 숫자 5죠. 세 번째 거를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벡터 이름 뒤에 이 네모 형태로 된 대괄호 쓰고 그 안에다가 이제 몇 번째 건지 순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V 대괄호 3 해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 세 번째 거, 그러니까 5번을 보여줍니다. 3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세 번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대괄호 안에는 여러 개의 요소를 나타내는 벡터를 또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V 다음에 이제 1에서 3까지 이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걸 보여주겠죠. 1에서 3까지라는 말 자체가 요거 자체가 지금 하나의 벡터죠. 대괄호 안에다 벡터를 써준 겁니다. 벡터를 1에서 3까지 보여달라고 할 때 쉬운 표현으로 콜론을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C 펑션을 써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V하고 대괄호 열고 C 1, 1, 5, 3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총 4개의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죠? 1, 1, 5, 3 4번 써줬으니까 엔터를 해보면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4개를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순서 적어주는 대로.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2번 적고 싶으면 1, 1 2번 적어주면 됩니다. 결과가 1, 1, 9, 5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벡터 인덱싱은 쉽습니다. 그 순번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i라는 변수에다가 이제는 5에서 1 거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i가 5, 4, 3, 2, 1이라는 벡터가 됐죠. 그런 다음에 v라는 벡터에서 꺽쇠 열고 i 이렇게 치면 역시 v 꺽쇠 열고 c 한 다음에 5, 4, 3, 2, 1 쓴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 대괄호 안에다가 벡터를 직접 만들어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 놓은 벡터 그 변수명을 넣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v에서 빼기 1이라고 앞에 그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주면 걔만 빼고 보여줍니다. 이거 말고 다 보여줘. 첫 번째 숫자 말고 두 번째부터 보여줘. 그러면 길이가 4개짜리인 벡터 3579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V 안에다가 지금 조금 복잡하게 됐는데 length V라고 하면 이게 뭐였죠? V라는 벡터의 길이가 총 몇 개야?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length V를 치면 5가 나옵니다. 13579니까 벡터 안에 있는 요소의 길이가 총 5잖아요. 그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맨 끝에 거 빼줘. 맨 끝에 거 빼고 나머지를 보여줘 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제 1357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기호를 쓸 때 첫 번째 거 빼줘 하는 건 너무 쉽죠. 첫 번째 거의 번호는 1번이니까. 근데 마지막 거는 숫자로 쳐넣으려면은 길이가 얼마인지를 세야 되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가서 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랭스 함수를 쓰면 내가 지금 몇 개인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끝에 것만 빼고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인덱스를 넣으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V1 하면은 그 V라는 벡터의 첫 번째 요소죠. 그죠? 그래서 원래 V1 첫 번째 요소의 값은 1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9를 어사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9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첫 번째 자리로 들어가서 1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93579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덱스는
그 중에서 어느 한 요소만 변경하고 싶을 때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V는 6이 없잖아요. 5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V 6 치면은 이제 NA가 나옵니다. 6은 없는데요? 하고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11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쳐보면은 끝에 11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6가지밖에 없는데 10자리에다가 11을 한번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V를 쳐보면 그 사이에 지금 11과 11 사이에 NA가 3개가 들어갔죠. 10번째 자리에다가 11은 넣어주는데 그 사이에 9, 8, 7 세 자리는 값을 할당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NA로 넣습니다. R 입장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겠죠. 11에다가 이제 숫자를 넣어주려면. 그 다음에 V라는 그 벡터 안에서 7번째, 8번째, 9번째에다가 10을 넣어줘 라고 하면 결과는 저렇게 NA를 다 이제 10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그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배웠는데 벡터를 이제 4층 연산 같은 거 하면은 각 요소별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준다 그랬죠? 이 논리 연산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V라는 벡터가 지금 이제 요소의 개수가 많잖아요. 근데 얘가 5보다 작거나 같냐? 하고 물어보는 이제 논리 연산을 물어봤습니다. 이런 논리 연산은 대답을 T 아니면 F로 하죠. true 또는 false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V가 하나의 값을 가지는 스칼라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요소를 갖는 벡터가 5보다 작은지 작거나 같은지를 물어보면 이렇게 각 요소마다 맞다 아니다를 대답해 줍니다. 지금 false, true, true, false 이렇게 나오는 게 그 각 해당 위치에 있는 각각의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퍼센트 기호 2개 있는 게 뭐였죠? 이거 나누기하고 관계 있는 거였죠. 우리가 나누기는 슬래시를 쓰고 그 앞뒤에다가 퍼센트 기호를 붙이면은 몫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냥 퍼센트 2개만 쓰면 요걸로 나눈 나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V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지? 하고 물어보면 그게 짝수면 0이 나올 거고 홀수면 1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값이 0인가? 라고 이제 물어보면 0이면 true가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수식을 V의 이 인덱스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true인 값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에서 아까 1111001이라는 게 000은 이 자리에는 지금 짝수가 있고 나머지 1인 자리에는 홀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걔를 이 논리 연산을 이용해서 true, false를 대답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true인 값들만 얘가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덱싱 안에다가 뭘 넣어야 되는지를 지금 생각해 보면 각 요소의 위치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그 숫자는 하나만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넣어도 됩니다. 여러 개를 넣을 때는 벡터의 형태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지금 여기서 C라는 함수를 빼고 그냥 꺽쇠 안에다가 7, 8, 9만 집어넣으면 에러가 납니다. 뭔가 지금 요소가 3개나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7, 8, 9를 내용으로 하는 벡터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벡터 안에 있는 위치의 숫자들을 끄집어내 줍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논리 연산을 그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 true인 위치에 있는 거, true에 해당하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벡터와 관련된 함수들을 설명하면 이제 sequence along은 이제 지난번 모듈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이거는 V라는 벡터의 요소의 개수만큼 1, 2, 3, 4, 5, 6, 7, 8 만들어줘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요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는 아주 긴 벡터를 갖고 있는데 걔들한테 일련 번호를 붙이고 싶다. 네, 그랬을 때는 이 sequence along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일련 번호 변수를 하나 생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sequence along V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것들만 보여줘 라고 하면 5, 11, 12라고 나오는데 이건 3의 배수에 해당하는 것들의 위치에 있는 값들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which, which min, which max 이제 이런 또 함수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V를 보면은 지금 그동안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9, 3, 5, 7, 9, 11, 10, 10, 10, 11이라는 요소를 갖고 있는 벡터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V에다가 꺽쇠 넣고 논리 연산 집어넣는 거 위에서 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거는 which라는 함수예요. which라는 함수에서 괄호 열고 V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2, 3.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거는 V 중에서 5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는 게 몇 번째이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which V가 그러니까 어떤 V가 5보다 작지?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9, 3, 5, 7, 9, 11, 10, 10, 10, 11 중에서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3하고 5 두 개잖아요. 3하고 5의 값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3하고 5의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이 5보다 작아요 하고 지금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갖고 막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중에서 5보다 작거나 같은 것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것의 위치를 추출해야 될 때도 있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사실 위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의 값이 얼마지? 라고 알고 싶으면 이 휘치가 지금 그 위치를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V해서 꺽쇠 열고 위에서 적었던 이 식을 지금 밑에 꺽쇠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보여주죠. 헷갈리지 마십시오. 휘치는 인덱스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 그 인덱스를 이 대괄호 꺽쇠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휘치.min은 뭘까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가장 최소값을 가지는 게 몇 번째에 있나 이거고, 그 최소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걔를 인덱스로 써서 VD에 대괄호 찍으면 됩니다. 휘치맥스는 최대값이죠. 그 값이 얼마인지를 보고 싶으면 역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이제 V를 다른 방식으로 5, 6, 4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순서 또는 순위와 관련된 함수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랭크고 하나는 오더인데요. 그러니까 랭크 V라고 이게 쳐보면 2, 3,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작은 것들 순서대로 이렇게 놨을 때 각각의 요소가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 4라는 세 개의 값으로 된 벡터 안에는 순서대로 따지면은 4가 제일 작고 그 다음 5, 6이잖아요. 그래서 5는 두 번째, 6은 세 번째, 4는 첫 번째 이런 식으로 값을 얻고 싶으면 랭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오더는 3, 1, 2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제일 작은 4가 몇 번째 있지? 3, 세 번째. 두 번째 작은 5는 몇 번째 있지? 1, 첫 번째. 이렇게 인덱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6이 두 번째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거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자주 쓰지 않으면 한 달 안 쓰면 또 까먹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랭크 오더 이런 게 있었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충 이름 정도 기억하고 이럴 때 뭔가 순서를 나타내는 게 한 두 개 있었는데 그런 기능을 쓰면은 지금 코드를 되게 쉽게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런 걸 찾을 줄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가 5, 6, 4인데 sort라는 함수를 쓰면 4, 5, 6으로 순서대로 정리해 줍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큰 거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decreasing에다가 true 하는 아규먼트를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 모듈에서 한번 했는데 벡터의 각 요소에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쓰는 함수는 names입니다. names v에다가 요소가 3개니까 abc라고 이름을 붙이자. 우리가 그냥 v를 치면 오른쪽에서 보다시피 5, 6, 4라는 숫자 3개만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name을 줄 때 나중에 코딩하다 보면 항상 이런 게 헷갈려요. names라는 함수는 외웠어요. 그런 다음에 괄호 열고 v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사인을 할 때 반드시 3개 이상, 그러니까 하나보다 많은 2개 이상의 값을 뭔가 어사인을 해야 되면 이 벡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C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그냥 C 함수 없이 A하고 B하고 이렇게 C하고 나란히 써놓으면 에러가 납니다. 요소가 하나만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3개나 뒤에 들어온 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됩니다. 어쨌든 어사인을 할 때는 네임을 이용해서 벡터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고 그 네임이 문자이기 때문에 항상 따옴표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따옴표를 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하다 보면은 감각적으로 이제 익혀지게 되는데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헷갈릴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잘 쓴 것 같은데 뭔가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은 따옴표 안 했구나. 또는 난 따옴표 열심히 해서 했는데 이제 에러가 났어요. 그럼 여기는 따옴표 필요 없구나 하는 거를 눈치챌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네임을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런 다음에 V를 치면 아까와는 달리 위에서는 아까 V를 쳤더니 보통 벡터 표현할 때 이게 이제 첫 번째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5부터 시작해가지고 6, 4 이거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네임을 주면 ABC라는 이름 밑에 이렇게 숫자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벡터 안에 인덱싱을 할 때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위치로 몇 번째까지 숫자로 인덱싱을 했잖아요. 그래서 V1을 치면 5라는 값을 보여줍니다. V1은 이름은 A고 값은 5야 라고 보여주는데 이름이 붙어 있으면 인덱싱 할 때 이름만 쳐도 보여줍니다. 이름으로 검색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순번을 쓰는 게 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름을 준 다음에 이름으로 이제 인덱싱 하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까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름으로 인덱싱 할 때 다운표 해야 되는 거. 이름으로 인덱싱 했는데 에러가 났다. 그러면 아, 내가 다운표 안 했구나. 이걸 눈치챌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또 벡터 작업할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벡터에다가 1, 2, 3, 3, 4, 4, 5라는 값을 가진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duplicated라는 함수, 이게 뭔가 중복됐다 이 말이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V를 써보면 false, false, 뭐 true, false, true, false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각각의 요소가 딱 하나만 있는 건지 아니면 중복된 건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은 처음 나왔으니까 당연히 중복 안 됐죠. false.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인 2는 역시 false. 세 번째 값인 3은 역시 false. 지금까지 중복된 거 없어요. 근데 네 번째 값이 3이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앞에 3이 있잖아요. 그때는 true. 이제 이런 식입니다. 4도 두 번 나오면 두 번째 4가 이제 tru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 나온 것들은 false, duplicated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주고 두 번 이상 나오는 것들은 duplicated 됐다 해서 true라고 표현해줍니다. 이걸 이용하면 V라는 벡터 안에 중복된 숫자, 중복돼서 나온 게 숫자가 뭔지를 찾을 수 있죠. 그죠? 이 duplicated라는 것 자체가 지금 논리 연산이잖아요. true 또는 false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걔를 VD에 꺽쇠에서 넣으면은 true 값이 붙은 것만 보여주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벡터에는 3하고 4가 지금 중복돼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걔가 몇 번째 있지? 알고 싶으면 걔 앞에다가 또 휘치를 붙여주면 됩니다. 함수 안에 함수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 3, 4가 지금 네 번째하고 여섯 번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그걸 또 V 안에다가 또 넣어보면 다시 3, 4가 나올 겁니다. 네 번째와 여섯 번째 자리에는 값이 뭐지? 하고 이제 물은 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요 작업을 한 거는 그냥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지 이런 걸 쓸 일은 없죠. 왜냐하면 그냥 duplicated라는 함수 자체가 이제 그런 걸 해주는 역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cut하고 se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은 뭔가를 나눠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V가 1, 2, 3, 3, 4, 4, 5라는 값으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cut 해서 V 한 다음에 이제 2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에 지금 뭔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괄호 1, 대괄호 5 이거는 말 그대로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줄에 걸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줄의 맨 앞에 있는 게 이 결과 중에서 몇 번째 거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붙어 있으면 첫 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지금 다섯 번째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위에 지금 4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결과창에서 나오는 꺽쇠 1, 꺽쇠 5 요거는 그냥 이 나온 결과의 인덱스입니다. 결과가 몇 개다. 그래서 첫 번째 결과를 보면은 이 안에 지금 숫자가 2개 들어있는데 뭐 초과 뭐 미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끝에 숫자가 포함되는 쪽에다가 네모난 꺽쇠, 그 다음에 0.0996 초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요 둥그런 괄호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0.996에서 3, 0.996에서 3,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은 게 이만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니까 3에서 5, 3에서 5, 3에서 5 정확하게 얘기하면 3초가 5 이하가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지금 얘가 무슨 작업을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레벨이 보니까 결국 이 2개예요. 그러니까 전체 V를 3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준 겁니다. 3보다 작은 거, 3보다 큰 거. 그래서 이 최소값, 최대값은 얘가 알아서 잡아줍니다. 지금 제일 작은 게 1이니까 1보다 조금 더 작은 거. 왜냐하면 아래쪽으로는 이상이 아니고 초과니까 제일 작은 거를 1로 해버리면 이제 1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조금 작은 0.99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임의로 잡아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나서 cut이라는 함수가 뭐 하는 건지를 유추해 보면 우리가 어떤 v라는 벡터를 줬을 때 적당한 가운데 값을 잡아가지고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그 나눠주는 값이 얘가 가운데 값, 최대한 가운데 값을 딱 골라가지고 둘로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벡터가 하나 있을 때 그거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100개의 데이터를 받았다. 뭐 우리 학교 학생들 100명의 키를 받았다. 그랬을 때 그 키를 순서대로 한 3그룹으로 나누고 싶다. 뭐 이런 거 할 때 복잡한 계산 없이 그냥 cut이라는 함수를 쓰면 얘가 어느 정도 키에서
잘라가지고 나누면 좋은지를 얘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편리하죠. 그리고 그 컷 함수의 결과, 이걸 가지고 이제 서머리를 하면 0.0996에서 3, 그러니까 작은 숫자 그룹의 4개, 큰 숫자 그룹의 3개가 할당됐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컷을 하는데 똑같은 V를 가지고 이번에는 숫자 2 하나만 넣는 게 아니고 0, 3, 5 이렇게 3개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0하고 3하고 5에서 잘라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을 이렇게 3개를 주면 0에서 3까지의 그룹, 그 다음에 3에서 5까지의 그룹 이제 2개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그려보면 역시 또 몇 개 이렇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그렇게 나눈 그 그룹에다가 각 그룹별로 우리가 이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거, 큰 거, 뭐 small, 뭐 big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지금처럼 그냥 간단하게 A, B라고 작은 그룹, 큰 그룹 아까 그 괄호로 되어 있는 거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으로 주고 싶다. 그때는 labels라는 아규먼트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컷 하는데 V를 0, 3, 5 그러니까 3개의 엣지를 이용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되 각 그룹의 이름을 순서대로 A하고 B로 해줘. 이제 이 말이죠. 요거를 테이블 하면은 이제 A는 4개, B는 3개 이렇게 나옵니다. 편리한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벡터가 2개로 가는 거. X는 1에서 7, Y는 4에서 10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니온 XY 하면은 결과가 1, 2, 3, 4, 5, 6, 7, 8, 9, 10으로 나옵니다. 합치기는 합쳤는데 우리가 그냥 C로 합친 거하고 다르죠. 만약에 C, X, Y 했으면 1, 2, 3, 4, 5, 6, 7, 4, 5, 6, 7, 8, 9, 10 이렇게 그냥 앞뒤로 붙여줬을 거예요. 유니온은 중복되는 거 빼고 하나로 통일시켜줘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tersect는 겹치는 것만 보여줘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t difference는 눌러보면 이제 한쪽에서 다른 쪽을 빼줘 하는 겁니다. 뒤에 이제 순서 XY냐 YX냐에 따라서 결과를 보면은 뭐 말로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서는 이렇게 is, that으로 시작하는 함수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저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맞나 하는 걸 물어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is element 3x 이렇게 쓰면 3이 x의 한 요소가 맞나? 이걸 물어본 거예요. x 안에 3이 들어있기 때문에 true를 보여준 겁니다. y에도 3이 있나? 물어보고 싶으면 이제 똑같이 하면 되죠. y에는 3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false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벡터, 어떤 변수 안에 그 내가 알고 있는 이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이제 is element라는 걸 쓰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막 조합해서 쓸 수 있어요. x와 y가 겹치는 것, 그것이 x의 요소가 맞나?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true 나오겠죠. x와 y가 겹치니까 당연히 x에 없는 값이 들어가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set difference를 한 다음에 그게 x에 있나?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는 이제 false, false, false 나올 겁니다. y에서 x 빼버린 거니까 이 set difference라는 게 요거 자체가 y 것 중에서 x와 겹치지 않는 것만 뺀 거니까 그게 x의 요소에 포함되어 있나 물으면 당연히 false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벡터에서 또 많이 쓰는 게 sample이라는 함수입니다. 샘플은 어떤 벡터 안에서 무작위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 괄호 열고 벡터를 하나 넣어준 다음에 개수를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10까지의 숫자, 자연수죠. 10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작위로 9개를 뽑아줘. 하면은 이렇게 1, 4, 6, 15 이런 식으로 막 뽑아줍니다. 한 번 더 하면은 또 뽑아줍니다. 근데 값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수로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 할 때마다 값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늘 똑같은 값을 내가 얻고 싶다. 그러면 set seed를 하면 된다 그랬죠. 지난 모듈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나오니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샘플 하면은 1부터 10 중에서 중복되지 않게 뽑아줍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다가 replace를 true라고 아규먼트를 주면 이제는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같은 숫자를 2번이든 3번이든 그냥 난수대로 뽑아지는 대로 막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해봤더니 30, 4, 8, 5, 4. 4가 2번 나왔네요. 그죠? 3도 2번 나오고. 이렇게 2번 이상 추출돼도 좋으니까 9개 뽑아줘. 그리고 또 똑같은 replace true에서 또 해보면 결과가 당연히 또 다르게 나오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다가 set seed, 그러니까 seed라는 번호를 이제 set을 내가 해줍니다. 이 뒤에 숫자는 아무거나 적으면 돼요. 뭐 1, 2, 3, 4 적어도 되고 1만 적어도 되고 자기 전화번호 적어도 되고 아무 숫자나 적으면 됩니다. 근데 뭐 기억하기 좋게 우리가 1, 2, 3, 4로 해서 이제 뽑아보면 얘가 또
그 1, 2, 3, 4라는 그 난수 번호에 해당하는 그 난수를 이용해 가지고 또 결과를 뽑아주죠. 그런 다음에 셋시드를 똑같이 해서 뽑으면 이제 같은 난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 내가 무작위로 뽑되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면 이제 뭐 남들과 얘기하거나 이럴 때 이제 불편하니까 난수로 뽑되 다음에 또 뽑아도 요거가 똑같은 결과를 얻고 싶어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시드 번호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가 범주형 변수일 때 우리가 벡터화 시켜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벡터를 C 열어가지고 지금 M하고 F 보통 이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할 때 메일, 피메일 약자로 M, F 많이 쓰는데 지금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이렇게 이제 5명의 정보를 가지고 성별을 가지고 벡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문자 벡터죠. 그래서 우리가 V를 치면 지금 보는 것처럼 1번부터 시작해서 뭐 MMFFM 문자니까 괄호 그러니까 따옴표 쳐가지고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벡터를 팩터로 만들려면 팩터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팩터 V 하면은 벡터를 팩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팩터를 F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은 똑같이 MMFFM인데 보여주는 양식이 좀 다릅니다. 문자는 그냥 따옴표였잖아요. 캐릭터는. 근데 얘가 팩터가 되면은 일단 따옴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레벨이 F하고 M 두 가지야 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V라는 벡터 안에 들어가 있던 이 모든 문자들을 종류별로 서로 다른 게 몇 가지나 있는지를 세가지고 그 클래스를 나눠주는 거죠. 그걸 여기서는 레벨이라고 합니다. 이 벡터에는 F하고 M이라는 두 개의 레벨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 MMFFM 이렇게 들어가 있어 하고 보여주는 거죠. 이게 팩터라는 함수인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팩터로 돼 있어야 좀 더 편하게 분석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N과 F를 이제 구별해가지고 뭔가 M이 몇 개인지 F가 몇 개인지 남자가 몇 명인지 뭐 이런 거 계산하고 하고 싶을 때 팩터를 사용하면 훨씬 편합니다. as numeric 아까 그 is라는 함수가 되게 많다 그랬는데 그것처럼 as dot이라는 걸로 시작하는 함수도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뭐로 만들어줘 하는 말입니다. 뭐처럼 만들어줘 이 말인데 as numeric 하면은 이 뒤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를 숫자로 만들어줘 이 말입니다. 근데 그냥 그 문자로 되어 있는 벡터 V를 as numeric V 하면은 못 만들겠죠, 그죠? M하고 F라는 문자로 숫자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이걸 팩터화 시켜 놓으면은 이렇게 숫자로 만들어 줍니다. 이 숫자가 뭐냐면은 레벨에서 첫 번째 레벨, 이거 알파벳 순으로 일단은 나오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지정해 주지 않으면 첫 번째 레벨의 값은 1이고 두 번째 레벨의 값은 2입니다. 그러니까 레벨 1, 레벨 2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팩터는 숫자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숫자일 때 가능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팩터에다가도 우리가 레벨을, 그러니까 이 팩터의 레벨, 지금 F하고 M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 문자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만들어 줬는데 레벨을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V라는 벡터에다가 레벨을 M, F, U 세 가지로 male, female, 그다음에 뭐 undefined 이렇게 세 가지로 레벨을 만들어줘 하고 억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벨은 MFU 세 가지인데 실제 우리 데이터에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얘는 U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팩터인 겁니다. 썸으로 해보면은 M 3명, F 2명, U는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테이블 만들어봐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그런 팩터의 레벨이 뭔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레벨스 F 누르면은 레벨이 M, F, U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하고 레벨도 보여줍니다. 네임도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에 이거를 MFU가 아니고 MFD로 이름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레벨스에다가 이렇게 이름으로 되어 있는 벡터를 또 어사인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름이 바뀌어서 MFD로 지금 레벨이 바뀌어 있죠. 우리 데이터에는 지금 D가 없지만 그 다음에 Nlevels는 레벨이 몇 개지? 이게 알고 싶을 때는 이 number of levels 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벡터를 팩터로 만들 때 팩터라는 함수를 쓴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as dot로 시작하는 함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아까 as numeric 이런 것처럼 as factor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R 안에서 그냥 팩터 쓰는 거하고 as dot factor 쓰는 거하고 결과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팩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 구조와 관련된 함수를 as가 붙은 것과 안 붙은 것 두 가지로 둘 다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마다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다 미리 외우고 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한번 해보고 결과 다르네? 이 중에서 뭘 써야 되겠네? 이제 이러면서 보통 이제 씁니다. 그래서 요거 역시 팩터라든지 뭐 데이터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에 as 붙는 모드가 있고 안 붙는 모드가 있고 명령어가 뭐 두 가지가 있고 결과가 조금씩 다르더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레벨은 그냥 M하고 F하고 뭐 U건 D건 그냥 서로 다른 범주가 몇 개야 이거밖에 없었는데 걔들 간에 순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M하고 F에는 사실 순서가 없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뭐 대학교 1, 2, 3, 4학년 이런 걸로 범주를 나누고 싶으면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순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레벨의 순서를 주고 싶으면 order라는 아규먼트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V를 팩터로 만드는데 순서를 주세요 하고 이제 명령을 치면 레벨에 F하고 M이 나오는데 지금 순서가 F 다음에 M. 네, 이건 지금 크다 작다가 아니고 그냥 순서입니다. F 다음에 M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 기호를 통해서 요걸 보면서 우리가 이건 순서 있는 ordered fact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순서를 거꾸로 뒤집고 싶으면 이제 뒤에다가 레벨을 또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M 다음에 F 이렇게 순서가 이제 뒤집어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V를 이제 1, 2, 2, 1, 1이라는 숫자로 돼 있는 그런 그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걔를 그러니까 숫자도 역시 팩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벨을 이제 1하고 2 두 가지로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레벨의 각각의 이름을 M하고 F로 레이블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작업하고 이제 비슷한 작업이 됩니다. 이번에는 문자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A하고 B하고 C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테이블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A하고 B하고 C하고 세 가지 값이었고 개수가 3개, 2개, 5개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얘를 이제 팩터로 만들면 그게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레벨이 생기면서 이제 팩터화 됩니다. 이 팩터를 테이블로 만들면 역시 A, B, C, 뭐 3, 2, 5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벡터라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에 관해서 인덱스를 어떻게 매기는지 그리고 그 인덱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례들을 쭉 한번 이제 빠르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벡터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작업, 중복된 걸 제거한다든가 긴 벡터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든가 그 다음에 제한된 그 벡터로부터 우리가 샘플링을 원하는 개수만큼 뽑아낸다든가 그리고 문자로 돼 있는 또는 숫자로 돼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벡터를 또 다른 데이터 성질인 팩터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걸 팩터로 만들어 놓으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벡터와 팩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